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증시 함께 살펴보면서 우선 미국 증시 살펴봤죠. 우선 뭐 미국 증시는 매우 안 좋았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한국 증시도 매우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의 그 낙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볼까요? 확대해서.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2.70% 하락했거든요. 유럽 증시도 근데 유럽 증시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저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77% 현재는 마이너스 2.60% 어이씨 나 많이 빠진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최신 데이터를 좀 볼까요? 아마 이렇게 보면 더 가독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 CNN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걸 볼까? 네, 우선은 다우가 마이너스 네, 1.69, S&P 500이 마이너스 1.97. 제 얼굴 올립시다. 그래, 나스닥이 마이너스 2.70. 지금 화면 좀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2.05. 야, 빅스 지수 많이 올라왔다. 21.65까지 올라왔네. 유럽이 유럽 스톡스가 그래도 유럽은 그렇게까지 뭐 1% 이상 빠진 지수는 없죠. 근데 현재 아시아 증시 야 일본 많이 빠진다. 일본 3.81% 빠지네. 홍콩 항생 지수 마이너스 0.42%. 중국 마이너스 0.67. 호주 마이너스 1.53.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2.36. 이거는 이제 해외 쪽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뭐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 많이 빠지네. 니케이 지수. 현재 뭐 전반적으로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선 아시아 증시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근데 미국 증시가 최신 데이터잖아. 최신 데이터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돈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좀 크게 빠지는 부분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미국 증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2.70% 빠졌으니까. 여하튼간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2.7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 정도 빠지고 있다. 엄청나게 낙폭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약간 우울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자료 토요일 날 방송을 했었잖아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방송하면서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금 흐름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해석했는데 스캇 헬프스테인 글로벌 X 전략가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소비 둔화 우려는 일시적인 심리 악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왔고, 근데 이제 PC 지수가 올라왔죠. PC 지수가 상승하고, PC 지수 상승했는데 소비 지수는 떨어졌어요. 소비 지수는 좀 떨어졌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런 이제 우려는 일시적인 심리 악화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머니마켓으로의 작은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머니마켓으로의 머니마켓 펀드로의 작은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는 것은 유동성 자금으로 들어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 자산이 주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 투자 자산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돈이 이제 채권 시장을 가는 거고, 채권 시장도 안 좋으면 이제 아예 현금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자산에 있는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되느냐라고 체크를 해보는 건데, 그런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머니마켓 펀드 유동성 자금으로 유입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게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이어서 그 다수의 투자자를 누구라고 제가 지칭했냐면, 이게 다수의 투자자니까 너무 불특정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이 다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 왜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은 개인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냐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자금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분들이 자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관 투자자분들의 돈은 이 주식 시장에도 없고 채권 시장에도 없고 어디로 갔다? 현금성 시장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시장에 남아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옮겨갔다. 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서 예,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게 되면 마침 그냥 아직까지 자금이 주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아예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함께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여기 머니마켓, 아마 제가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왔나? 네, 유동성 체크 여기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사이트에서. 네, 머니마켓 펀드 에셋 요 사이트에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저 자료에 의한다면은 2025년 3월 27일자 여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 머니마켓 펀드 자산 동향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 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머니마켓 펀드의 작은 유익과 투자자 심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넷째 주 머니마켓 펀드 동향. 이 단위는 이제 빌리언 10억 달러. 전체 머니마켓 총자산 여기 나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증감이 있는데 3월 19일이죠. 2025년 3월 19일 그리고 2025년 3월 26일. 최신 데이터죠. 리테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리테일이라는 게 이제 개인을 좀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소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리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지정해서 개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쪽 리테일,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기관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증감이 있잖아요. 11.89. 아, 이게 저거 퍼센티지가 아니라 저 억이네. 그러면 이제 118억 9천만 달러죠. 118억. 하여튼 그냥 118억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냥 반올림해서 119억이죠. 119억 달러가 119억 달러가 19일에서 26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리테일 투자자 분들의 자금은 줄어들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은 유동성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자금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19억 달러 정도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금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분들은 현금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괜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좀 만만치는 않은데요. 네, 나스닥도 씨 뭐야? 아직까지 전저가 깨진 않았는데 그래도 캔들 자체가 롱바디 블랙 캔들 나가지고 거래량도 좀 덜하고 그러면 롱바디 블랙 캔들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잘하면 여기 전저가 깰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게 되게 편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에서 1월 7일자 고점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가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 추세가 아니라 여기 올라온 자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하락의 가속도가 조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아까 데이터를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만 이야기한다면은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X 전략가 스캇 할프스테인이 머니마켓으로의 자금 대규모 유입은 없었음.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중에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살아있다. 자금이 그렇게 이탈한 건 아니다. 라고는 생각은 한데 그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영역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지. 기관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네, 유동화 됐다는 거, 현금화 됐다는 부분,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을 했다는 부분이 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됐죠. 네, 전체적으로 118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 중 기관 투자자 자금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개인, 리테일 투자자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소폭 감소했죠. 기관 투자자 자금이 그쵸? 여기 나오죠. 기관 투자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일부 뭐 너무 많이 이동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 이동한 흔적은 있습니다. 네, 정부형 이거 넘어갑시다. 이건 뭐 그냥 저거 상품명이니까. 현금화가 아니었다는 근거. 머니마켓 유입은 제한적. 일반적으로 머니마켓 펀드 유입이 수백억 달러 단위로 급증하게 되면 현금화 징후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봐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머니마켓 펀드 유입이 수백억 달러 단위로 급증하게 되면은 현금화의 징후로 해석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기관 투자자분들의 전체 유입 여기 보시게 되면 118억 달러잖아. 그중 리테일 유입은 사실상 없었다. 예, 대규모 패닉성 자금 회피는 없었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 쪽으로 옮긴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런 건 없었다고 하네요. 패닉성 자금의 회피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 있는 거 맞죠. 수백억 달러 단위로 급증하게 되면 현금화의 징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수백억 달러 맞잖아요. 118억 달러니까. 하지만 패닉성 자금의 회피는 아니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 쪽으로 옮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 기술 투자자가 기술주 일부를 매도하고 그 자금을 초단기 국채의 이건 넘어갑시다. 패닉 회피는 이제 대규모 유입되는 거 머니마켓으로 이제 현금 보유로 급하게 도피하는 거.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전략적 리밸런싱, 제한적 유입, 일부 자산만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머니마켓으로 돈이 이동한 그 가치 평가는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관적 전략적 리밸런싱 패닉 해피인데 패닉 해피는 진짜 다 빼버서 현관시켜버린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 단계인 전략적 리밸런싱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일부 자산만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번째 경우 전략적 리밸런싱에 가까우며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게 심리 자체가 극한의 공포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 주가가 빠진 부분이 아예 현금화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적 리밸런싱을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있으니 심리적으로 본다면 있으니 공포 상황이긴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머니마켓 펀드 총자산은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신호는 있으나 공포 국면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가 좀 빠졌으니까 심리적으로는 극한의 공포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니다. 패닉 상태, 패닉 회피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태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가 약간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자금의 이동은 있었습니다. 기관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리밸런싱 중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밸런싱 필요하긴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하락하잖아. 하락하면은 이게 리밸런싱의 영역은 이 하락하면서 자금의 일부 수익 차익 실현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치 투자는 이제 손절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 고평가된 부분에 대한 고평가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빠진 거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서 그 물량을 현금 자산으로 돌린 거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관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리밸런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상황을 예전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 좀 요거는 약간 액션이 별로 없죠.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 또는 머니마켓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탈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머니마켓 펀드 자산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